여러분,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삶, 즉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더운 물 찬물이 섞여 나오는 수돗물로 얼굴을 닦고, 또 용변을 보면 수돗물이 깨끗하게 변기를 청소하는 그런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산다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있는 줄은 알까요? 이북 사람들이? 아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나무를 해서 불을 떼는 것도 아니고, 또 연탄불로 밥을 짓는 것도 아닌 그런 부엌에서 매일같이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 고기와 야채를 골고루 섞어 먹고 산다면 그 또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북은 평양이라는 데가 제일 잘 사는데, 평양에서 뭐 아무리 잘 살아도 먹는 게 5가지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반찬, 수없이 많은 반찬을 보면은 저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자가용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한다면 그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다들 자기 자가용차 타고선 간다. 뭐 물론 우리도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차가 많다 그러면 그 또한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렇게 산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그 탈북민들이 와서 얘기해서 그러지, 여러분들도 이북이 정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식으로다가 저렇게 못 산다 그러면 그것 또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아이 하다못해 뭐 바다에 나가서 뭐라도 잡아먹고 살든가, 아니면 산에 가면 뭐 산짐승이라도 잡아먹고 살지,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하고 또 뻔한 이야기지만 믿지 못하고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이북 사람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보고 살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이 자체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의 그 놀람은 또 얼마나 클까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다 진짜다라는 걸 그때 믿게 된다면은, 알게 된다면은 그때 그 놀람은 또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남조선 사람 중에는 이북 사람들이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주의입니다. 거기가 사회주의가 좋다고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 그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알아. 이렇게 살다는 걸. 그런데 본인들은 사회주의야 저기. 근데 남한에도 사회주의가 좋다고 사회주의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첫째, 위대한 동무들이다. 둘째, 미친놈들이다. 셋째, 그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넷째, 때려 죽일 놈들이다. 몇 번? 4번. 4번? 혹시 본인이 사회주의 아니에요? 본인이 그럼 본인이 본을 되지. 혹시 사회주의자 만나면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즉 여러분들 같은 그런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을 쓰레기라고 하며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지배 세력이 있습니다. 예. 지배 세력은 인간하고 틀려요. 그렇게 지금 인간들을 그 애네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 못하고, 여러분들이 또 딴 나라 가면 이해 못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만약에 이 전체적인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그 쓰레기처럼 안 보일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보이겠죠, 그렇게. 예. 지금 내가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가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를 쓰레기라 그래? 이런 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인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분노가 아니라 난 몰라 하며 관심조차 없다면, 이런 말하는 나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먹고 이런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관심조차 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일까요? 아니면 쓰레기일까요? 쓰레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돈을 세면은 10환, 100환 하면서 돈의 단위가 환이었어요. 그때는 1000원, 100환, 1000원, 10,000원짜리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하여튼 1000원 이렇게 환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폐 개혁을 한다며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돈은 단위가 원이었어요. 원. 100환이 10원이 되고 1000원이 100원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이 바로 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돈은 원이죠. 그때 나는 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돈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리고 나라가 쓸 돈을 나라가 찍어내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쯤 다닐 때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보고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미국?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랑 동생인가? 맞습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자, 한국 돈은 원, 일본 돈은 엔, 인도네시아 돈은 루피아, 러시아 돈은 루블, 그리고 유럽 돈은 유로. 그렇죠? 그들이 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달러는 미국 돈이 아닙니다. 달러가 여러분들 미국 돈 같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달러는 미국 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용은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돈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한테인가 빌려서 쓰는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은 누구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의 돈은 역시 달러입니다. 이북도 돈 있죠? 이북도. 이북 사람들은 이북 돈 잘 모아놔요? 안 모아놔요? 안 가질라 그래요. 달러를 바꾸지. 어떻게든 달러를 하려고 그러지. 휴지 쪼가리만도 못한 게 이북 돈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없어요, 미국 돈은. 그리고 세계 돈은 역시 달러입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물물 교환이 발전하여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일일이 교환할 물건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조그만 물건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돌로다가 만든 절구라든가 이런 걸 팔려면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개 가지고 다니기도 힘든데 두 개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돈이에요. 돈이 바로 모든 물건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다니면 절구도 살 수 있고 호두도 살 수 있고 조그만 것도 살 수 있고 큰 것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런데 원래 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도 돈 있으면 다 살 수는 있죠. 근데 돈이 그렇게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도의 돈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은 뭐 하는 거냐?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돈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 바로 지배 세력입니다. 아셨습니까? 돈의 진짜 주인은, 물론 우리나라도 한국 돈이라고 하지만은 한국 돈도 결국은 달러는 지배 세력이 만들고 지배 세력이 미국에 빌려주는 그런 지배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지적 생명체, 이 두뇌가 있는 생명체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가장 많은 게 지적 생명체가 인간이에요. 지배 세력이 보았을 때 이 인간의 숫자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아. 뭐 그냥 1년 반에 있으면 팍팍 불어나.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이 지배하려면 힘들어 지금. 그래서 지배 세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통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지배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배하려니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그 세 가지는 돈,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을 지배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니까요. 인간만 지배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지배 세력일 거죠. 가끔 매스컴에 지구 최고의 부자 아무아무개 하면서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 그렇다고 그들이 지배 세력은 아닙니다. 지배 세력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떠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지배 세력에 달라붙어 인간의 돈을 빨아대는 노예들입니다.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올 때 뭐 인상도 좋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부자고, 또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배 세력에 달라붙어서 인간의 돈을 빨아대는 이 노예들, 이것들은 그렇게 빨아들인 돈을 가끔씩 사회에 봉사한다며 베풀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빌 게이츠도 뭐 가끔 가다 돈을 얼마 기부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간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뿌리면은 인간은 고맙게 생각하지, 나한테 돈을 줬어 저게, 그리고 반감을 안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빌 게이츠 같은 인간은 그냥 여러분들을 들려주기 좋게 하는 얘기지, 그거는 지배 세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밑에서, 지배 세력 밑에서 일하는, 그거는 일종의 노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살아가는데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인간 모두가 돈 때문에 지배 세력 밑에 달라붙어 산다면 그 또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도 인간 아니에요. 그리고 지배 세력은 인간 죽는 거를 그렇게 무서워 안 합니다. 왜냐면 인간하고 자기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 죽는 거나 그냥, 요즘 우리나라는 개가 죽어도 장례식해요. 알아요? 아, 정말 얼마나 웃겨요. 아, 그거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지배 세력은 장례 안 지내줘요. 그러나 이 지배 세력은 돈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처지를 잘 알아서 인간을 쓰레기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맨 처음에 겁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겁이 많았는데, 아무리 봐도 저것들은 봐라, 저 이북에 있는 인간들 봐라. 이북에 있는 인간도 우리 같은 조선인입니다. 그죠? 쟤네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머리가 좋다고 하는 저런 우리 한국 한민족인데도 저 지경인데, 아프리카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동남아시아 사람이거나. 근데 걔네들이 볼 때, 저 인간은
그냥 우리가 내가 지배 세력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도 안 믿어. 쟤네들은 가르쳐줘도 안 믿어. 이런 걸 알아요 지금 쟤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여러분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돈도 나중에 없어집니다. 돈 없이도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세계는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전에는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생겼느냐? 공산주의가, 이 사회주의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사람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 깎아내려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 산다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유민주주의는 잘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30% 이하예요. 나머지 70%는 역시 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대체로 모두 못 먹고 못 사는 겁니다. 왜냐? 사회주의라는 나라는, 국가는 못 사는 사람 70%, 이 노예 같은 사람, 종 같은 사람,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주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가 돼서 살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가 돼서 살면은 잘하는 사람은 길을 못 써요. 왜냐면 자기가 잘나서 하면은 뭔가 수입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생기는 게 없어. 못 사는 사람과 똑같이 나눠줘.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할 맛이 안 나면 뭐야? 그게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가 잘 사는 이유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게,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가 주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 노동자는 그런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지금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는 뭐예요? 데모예요, 주로. 데모. 그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사는 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대체로 모두 못 먹고 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입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얘기해요. 평등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노동자가 주가 돼서 살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뭐 먹고 살아요? 밥 먹어요? 옥수수. 풀.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더 맛있거나 또 더 멋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것이 더 맛있고 더 멋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그것보다 더 맛있고 더 멋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경쟁이 바로 인류 사회의 발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잘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가 잘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도 힘들여서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잘한다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잘한다를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주의는 인간을 무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 구조가 인간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해야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능하니까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숙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소련 애들도, 그 당시에 소련 애들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반응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가 반항은 없는데 이제 군대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일어난 거예요.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런 반항도 없이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한 마음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런 바보들인 것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면 걔네들은 다 주머니 안에 뭘 가지고 다니냐면 독약을 가지고 다녀요. 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를 왜 돼? 자기네가 뭔가 힘이 부족하거나 뭔가 해서 포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포로가 되면 그게 반역이에요. 계산돼요? 난 지금 오로지 아바이 동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어디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쟤네들이 하도 힘센 애들이 갑자기 자기네가 전부 다 잡아갔어. 그럼 그때 이거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잡혀갔는데 반역자야. 그럼 자기네 집 부모들이랑 전부 다 다치는 거예요. 반역자라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되죠. 그거 보면 참 얼마나고 김간애가 얼마나 인간을 보고 잘 이용해 먹었냐고. 그렇게 반역해서 스스로 죽으면은 뭐 없잖아. 뒤탈이 없잖아. 나가서 자기네를 이렇게 살았다고 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지금 포로로 있는 애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내 반역자입니다. 그러고. 네,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인간을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대들지 못하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회주의가 뭡니까? 그럼 반항 못하는 무능한 사회가 사회주의입니다. 아셨죠? 지배 세력이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은 지배 세력은 현실을 알아. 이게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지배 세력이. 그리고 현실하고 인간을 알아요. 인간이 저런 파워라는 걸 다 알아요. 지배 세력은 그걸 알아요. 인간과 현실을 알아가지고 철저하게 현실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현실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학도 만들어서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또 돈 가지고 인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 현실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현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현실이 자기 심정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현실이 자기 심정이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배 세력은 우리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 인간은 이것저것 보면서 그걸 즐겨요. 그래서 취미에 빠지고 이래요. 이제 지배 세력은 그런 걸 안 해요. 자기가 갈 곳, 갈 목표, 그거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현실에 완성되기 위해서 끝까지 해내는 특성이 있는 게 지배 세력입니다. 예수 시대 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예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저것들은 서양에서는 지배 세력이 그렇게 힘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머리통 굴릴 인간이 없어가지고 박혁거세라고 합니까?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김할지는? 알? 알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그런 말이 누가 지어낸 것 같아요?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그걸 지어내겠어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에서 있다 보면 그런 인간도 일종의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틀리잖아요 벌써.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지만 걔들은 뭔가 특별하죠 우리보다. 그거 참고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셨습니까? 지배 세력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현실에 완성하기에 끝까지 해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세력은 매스컴을 만들어, 근대에 와서는 매스컴을 만들어서 현실을 보도도 하며 현실을 보도하는 거예요. 왜 보도해? 자기한테 유리한 걸 보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뭐를 하느냐? 지배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독특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인간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움직이려면 누가 해요? 이 방송을 하려면은 아무나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서 나 방송 좀 시켜주세요 해봐요.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걔한테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사, 특히 외국은 당연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 지배 세력이거나 아니면 그 추종자들입니다. 예. 추종자들이나 지배 세력이 대부분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유명인사들입니다. 이 말은 지배 세력이나 추종자가 아니면 방송 출연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가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와 같은 방송을 보고 그 실체는 모른 채 왜 저런 사람들이 저기서 하는지 그건 모른 채 방송을 또 믿으면서 또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세계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종교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왜 종교가 생겼는지. 이 지배 세력한테 종교는 인간을 종 또는 노예로 삼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사회주의. 알겠죠? 사회주의가 왜 인간을 지배하는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랑 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교인이 섬기고 추앙하는 대상. 종교인이 섬기고 추앙하는 대상. 오, 주여. 하는 그 세상. 그 대상. 그럼 결국 그게 지배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하면서 뭘 그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끝끝내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배 세력이에요. 여기서 이 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예, 종 할 때 종. 종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국말로 그 뜻은 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종이. 이북에 김일성 있죠? 여러분들 김일성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김일성은 거의 지배 세력입니다. 피는 우리 동양피지만 그것도 지배 세력이에요. 김일성이네 아버지, 엄마가 전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아버지보다도 엄마 쪽은 골수분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엄마가 성이 강씨인데 나중에 호적도 바꿨어요. 이름을. 뭐냐? 강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이 물론 반석이지만 반석이 기독교 용어입니다. 아셨습니까? 반석이다. 반석.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반석. 그래서 김일성이 엄마가 강반석이에요. 김일성이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봤어. 그런데 웃겨. 여러분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김일성이 벌써 아무리 봐도 주라는 게 누구야? 아무리 봐도 진일 것 땐 없어. 없는데 그냥 그러고서 주를 믿어. 야, 인간은 바보구나. 없는 것도 저렇게 잘 믿으니 그러면 나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곧 주니라. 이북에 있는 모든 주체 사상 및 이북에 있는 무슨 10가지의 무슨 원칙 전부 다 크리스찬에 있는 거, 그리스도교에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단어만 바꿔서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그게 이북은 종교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전에 종교국가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와 같은 종교의 그 주체를 파악하여, 이게 주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하는 걸 파악해서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이북이에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이북을 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쟤네들은 뭐예요? 신입니다. 신. 교주가 아니라 신이에요. 교주라는 건 그건 저기 나중에 뭐고 하여튼 저기 낮아. 신이야. 걔네들 신. 에이. 자, 깨놓고 얘기해보세요. 김정은이도 저거 완전히 저 개망난이죠. 저기 무슨 저기 가서 제가 그렇게 저 신께서 김신께서 저기 그 건자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스키장입니다. 거기 스키 누가 타 그거? 자기네 아니면 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지같은 나라를 만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북을 이해해요. 아니면 저 이북은 벌써 없어졌어야 되죠, 저게. 근데 왜냐면 쟤는 김정은이는 그래도 쉽게 말하면 지배 세력에 들어갑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북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지구에 살고 있는 유능한 지구인 여러분. 유능한 지구인 여러분. 바보가 아니고 유능한 지구인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지구인은 한심할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세요. 요즘 유튜브를 봐야 돼요. 텔레비 보지 말고. 유튜브는 난 아예 텔레비 보지도 않아요. 유튜브 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공부와 상관없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구인이라는 것이. 현실을 몰라요. 이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건 자기 아는 세계예요. 자기 아는 세계는 현실하고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북, 그건 이북이 아니에요. 이북 사람들이 아는 남조선, 남조선 아니에요. 그렇듯이 서로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지구 문명은 새로운 경지를 찾지 못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새로운 경지를 찾지 못하면 지배 세력의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거의 다가 지배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문명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창조하는 그런 문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배 세력은 이걸 잘 못합니다. 지배 세력이 인간보다 똑똑해요. 왜냐하면 걔들은 현실을 볼 줄 알고 현실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배 세력은 뭘 못하느냐, 이렇게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그래도 비교적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쟁쟁한 미국의 무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쩌면 지배 세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저 무기하고 영적 능력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을 쟤네들은 몹시 갖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게 없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우리 지구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원히 작동하는 그런 영적 능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영적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배 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되고 올바른 지구 문명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라는 게 그럼 뭐냐, 영적 능력. 여러분들이 알기는 영적 능력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오 주여 이거 해야 되느냐, 비슷은 해요. 그러나 그건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능력은 바꿔 말하면 지배 세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우주의 비밀을 통해서 그것을 인간의 삶으로 승화시킨 것이 영적 능력입니다. 우주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런 그걸 가지고 인간의 삶을 승화시킨 것이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입장에서 정해진 원칙을 통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무기 같은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원칙을 본인의 영혼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원칙이 현실에 나타나고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이제 이 능력이 아니면은 인간은 영원히 지배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부가 정해져 있으면, 즉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부가 들어있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기는 아마 노무자가 제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부자 돼요? 안 되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 안에 그게 들어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 안에 들어있어야지 영혼이 부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현실에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능력을 터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배 세력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혼 속에 건강이 들어있으면 건강한 몸이 되며, 또 영혼 속에 행복이 들어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영혼 속에 무엇이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우리 지구인의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은 정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되는데 세상을 보고서 세상에 어울려서 사는 것보다도 일단 내가 뭐가 필요한 게 뭐다라는 걸 정해놔야지만이 그것이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에요. 이처럼 우주의 입장에서 원하는 원칙을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을 영적 능력이라 하며, 지금 지구는 이와 같은 영적 능력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밥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셨습니까? 쓰레기 여러분. 생각하는 머리가 보거나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들어있는 원칙이 세상이 되는 그런 문명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능력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적 능력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고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영적 능력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